여러분,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가장 먼저 데려가는 식당이 어디신가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산낙지는 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음식만큼은 실패가 없습니다. 달궈진 불판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고기, 달콤하고 짭조름한 간장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국적 불문, 남녀노소 누구나 침을 꼴깍 삼키게 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한식의 황제, 불고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고기라는 이름이 의외로 아주 최근에 생긴 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과거 우리 조상들은 눈 내리는 겨울밤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최고의 풍류로 여겼다는 설야맥의 낭만적인 이야기까지. 서울식 국물 불고기부터 언양, 광양의 석쇠 불고기까지. 단순한 고기 반찬이 아니라 한반도 천년의 역사와 조리 과학이 집대성된 불고기의 맛있는 이야기를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하나, 맥적에서 너비아니까지. 천년의 족보. 불고기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무려 고구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맥적이라는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여기서 맥은 고구려를 뜻하는 예맥 쪽의 맥이고, 적은 꼬치구이를 뜻합니다. 즉, 고기를 양념에 재운 뒤 꼬치에 꿰어 불에 직접 구워 먹던 요리였죠. 중국 문헌에도 고구려 사람들은 고기를 장에 재워 구워 먹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맥적이 고려 시대로 넘어오면서 설야맥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눈설, 밤, 야. 찾을 멱, 눈 내리는 밤에 찾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눈 오는 날,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다가 고기가 탈 것 같으면 차가운 눈 속에 집어넣어 잠깐 식힌 뒤 다시 굽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타지 않고 속까지 골고루 익으면서 육질이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조상님들의 풍요와 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오면서 궁중 요리인 너비아니로 정착합니다. 고기를 너붓너붓하게, 즉 넓게 썰었다고 해서 너비아니입니다. 쇠고기를 얇고 넓게 점여서 간장 양념에 재운 뒤 석쇠에 굽는 우리가 아는 고급 불고기의 원형이죠. 둘, 불고기라는 이름의 미스터리.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음식을 불고기라고 불렀을까요? 놀랍게도 불고기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장한 건 1950년대 이후입니다.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그냥 너비아니 혹은 고기구이로 불렸죠. 해방 이후 평안도 지방의 음식 문화가 서울로 내려오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너비아니는 양반들이 먹던 고급 음식이라 조리법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서민들도 고기를 좀 더 푸짐하고 쉽게 먹고 싶었겠죠. 그래서 불에 굽는 고기라는 뜻의 순우리말, 불고기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야키니쿠와의 관계입니다. 일본의 야키니쿠가 한국의 불고기에서 유래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고기를 구워 팔면서 한국식 양념 문화를 전파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일본의 스키야키, 전골 요리, 문화가 한국의 서울식 불고기, 국물 불고기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불고기는 전쟁과 가난, 그리고 산업화를 거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끊임없이 진화해온 생존형 요리이자 융합 요리입니다. 셋, 서울, 언양, 광양. 삼국지보다 치열한 불고기 대전. 불고기라고 다 같은 불고기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굽는 방식과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가지 스타일만 확실히 알아도 어디 가서 불고기 좀 안다고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식 불고기.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이죠.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가장자리가 움푹 패인 독특한 황동 불판을 씁니다. 볼록한 곳에서는 고기를 굽고 가장자리의 육수에는 채소와 당면, 버섯을 넣어 전골처럼 끓여 먹습니다. 고기 육즙이 흘러내려 국물 맛이 진해지면 거기에 밥을 비벼 먹는 게 국룰이죠.
국물 문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언양식 불고기. 울산 언양 지역은 KTX역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불고기 성지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고기를 얇게 써는 걸 넘어서 칼로 아주 잘게 다진다는 겁니다. 다진 고기에 양념을 해서 떡갈비처럼 뭉친 뒤 석쇠 사이에 끼워 굽습니다. 국물 없이 바짝 구워내는데 겉은 불향이 가득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씹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먹기에 최고입니다. 세 번째, 관양식 불고기. 전남 광양의 스타일은 미식가들이 으뜸으로 칩니다. 언양식과 달리 고기를 다지지 않고 아주 얇게 저며서 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념을 미리 재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고기에 간장, 설탕, 마늘 양념을 살짝 버무려 바로 참숯 석쇠 위에 올립니다. 고기의 신선함에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방식이죠. 양념 맛보다는 고기 본연의 맛과 숯불향을 즐기는 가장 고급스러운 스타일입니다. 네, 달콤함의 과학, 배와 키위의 역할. 불고기 양념의 핵심은 단짠, 즉 달콤하고 짭짤한 맛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불고기를 하면 왜 식당처럼 고기가 부드럽지 않을까요? 비결은 바로 연육작용에 있습니다. 불고기 양념에 절대 빠지지 않는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배입니다. 배에는 단백질분의 효소가 들어있어서 고기의 질긴 섬유질을 끊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설탕과는 다른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을 내주죠. 요즘은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키위나 파인애플을 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키위나 파인애플은 효소가 너무 강력해서 오래 재워두면 고기가 죽처럼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딱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재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를 갈아 넣으면 고기 잡내를 잡아줄 뿐만 아니라 익으면서 캐러멜화되어 풍미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불고기 맛집 사장님들이 새벽부터 과일을 깎고 양파를 가는 이유,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5. 특별한 날의 상징, 가든의 추억. 1980에서 90년대, 한국 외식 문화의 정점에는 가든이 있었습니다. 교외에 있는 넓은 정원이 딸린 고깃집, 이름도 오후가든이었죠. 졸업식이나 입학식, 혹은 아버지 월급날. 온 가족이 차를 타고 가든에 가서 불고기를 먹는 건 최고의 사치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종업원 언니가 고기를 구워주고 다 먹고 나면 수정과를 주는 곳. 당시 불고기는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사를 기념하는 파티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삼겹살이나 한우구이에 조금 밀린 감이 있지만 여전히 생일상에 불고기가 빠지면 섭섭한 이유, 바로 그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햄버거 가게의 스테디셀러, 불고기 버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서양의 햄버거를 한국화시킨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1990년대 초반, 롯데리아가 처음 개발했는데 외국 햄버거 브랜드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벤치마킹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맥도날드도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고기 버거를 팔아야 했으니까요. 불고기 소스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오바마도 반한 맛, 불고기 외교. 불고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홀리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불고기였고, 실제로 청와대 만찬 메뉴로 불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는 불고기를 정말 좋아한다.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왜 외국인들은 김치보다 불고기를 더 좋아할까요? 서양의 바비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바비큐는 주로 소금, 후추, 허브를 뿌려 굽고 나중에 소스를 찍어 먹습니다. 하지만 불고기는 굽기 전부터 고기 속까지 양념이 배어 있어서 씹을 때마다 육즙과 양념이 팡팡 터집니다.
게다가 쌈을 싸먹는 문화는 그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주죠. 최근에는 뉴욕이나 파리의 고급 한식당에서 불고기를 코스 요리로 내놓기도 하고 타코나 피자, 샌드위치에 불고기를 넣는 퓨전 요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이 가장 세계적인 맛이 된다는 걸 불고기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7. 불고기. 맛있게 먹는 마지막 한 입. 마지막으로 불고기를 200% 즐기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식 국물 불고기를 드실 땐 당면 사리를 절대 잊지 마세요. 고기 육수와 채소, 그리고 간장 양념을 쫙 빨아들인 당면은 고기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국물에 밥을 비빌 때는 김치나 깍두기를 잘게 썰어 넣고 참기름 한 방울, 김가루를 뿌려 볶아보세요. 이건 배가 터져도 들어가는 마법의 디저트입니다. 석쇠 불고기를 드실 땐 쌈 채소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상추도 좋지만 향긋한 깻잎이 불고기의 달달함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생마늘 한쪽을 쌈장에 찍어 올리면 알싸한 맛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무한 흡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집에서 드실 때 고기가 남았다면? 다음날 식은 불고기를 잘게 썰어 치즈를 얹고 퀘사디아를 만들어 드시거나 빵 사이에 넣어 불고기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훌륭한 브런치가 됩니다. 클로징. 함께여서 더 맛있는 음식. 오늘 침꼬이는 잡투리에서는 천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의 식탁을 지켜온 한식의 자존심, 불고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눈 내리는 밤 화로에 둘러앉아 고기를 굽던 옛 선비들처럼, 그리고 특별한 날 가족들과 가든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우리들의 추억처럼, 불고기는 혼자 먹을 때보다 여럿이 둘러앉아 함께 먹을 때 더 맛있는 이 담긴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고민하지 마세요. 얇게 썬 소고기 한 근 사다가 배갈아 넣고 양념 조물조물해서 온 가족이 함께 불고기 파티 어떠신가요? 지글거리는 소리만으로도 집안에 행복이 가득 찰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리필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더 군침 도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